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서유정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올해 나란히 창간 100주년을 맞은 두 신문이 있죠.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언론사가 100년을 이어온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선, 동아 모두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취소했죠? 네, 사내에서 간소한 기념식만 진행했는데요. 동시에 밖에서는 100주년을 규탄하는 시위도 함께 열렸습니다. 두 신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얼마나 극명하게 엇갈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쪽짜리 특집포도 발행을 했는데 과거를 반성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다만 전체적으로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민족지, 또 권력에 저항한 언론이라는 점을 앞세웠는데요.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조선, 동아 두 신문의 지난 100년간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0년이 그랬듯 저널리즘의 본질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동아 100년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해왔고 그것 때문에 수없는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뻔뻔스럽게 거졌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 100년. 안과 밖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지난 3월 5일 100면의 지면을 발행하며 창간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자축한 조선일보. 일면에 실은 사설에선 조선일보가 1919년 3.1 독립운동의 힘으로 탄생한 민족지임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3.1 독립만세를 외치며 흘린 피의 값으로 얻어낸 한글 신문이다. 그 자체로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에게 등불과 같았다. 조선일보는 과연 민족의 등불이었을까? 1920년 6월 조선일보. 총칼을 정의로 삼은 일본 군국주의가 조선민족을 학대하고 멸망케 하려 하였다. 조선민중의 민족적 불평이란 제목의 기획기사입니다. 1920년대 중반만 해도 조선일보엔 반일 감정을 담은 사설이 실렸고 심지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의 생일에는 찬사의 글도 지면에 담았습니다. 노동계급 운동의 지도 원리의 계시자, 용전역토하던 혁명가로서 천만 프로레타리아트의 추앙과 존경을 받았다. 창간 초기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신문을 만들며 지금의 조선일보와는 다른 논조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분명히 1920년대 그 중후반에 우리나라 이 민족 진영을 대표하는 기관지였습니다. 네. 이제 32년경에 조선일보가 판권이 이제 박문모 선생한테도 넘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성격이 좀 바뀝니다. 1937년 1월 1일자 조선일보. 새해 첫날부터 일왕 부부의 사진을 일면 정중앙에 배치했고 1939년 1월 1일엔 천황폐하의 어성덕이란 제목의 찬양 기사를 실었습니다. 1938년 일제가 조선의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활용하려는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자 조선일보는 획기적 중대 사실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낯뜨거운 친일 사설도 지면을 장식합니다. 지원병 훈련소 개소식에 제하여 지원병 제도의 실시는 황국 신민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치 아니하며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랴. 3년 뒤인 1940년 1월 1일엔 급기야 제호위에 일장기까지 새겨집니다. 흑백 신문 시절 선명한 빨간색으로 일장기를 컬러 인쇄까지 해가며 일제에 대한 충성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정간을 한다거나 폐간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자발적이라는 거거든요. 네. 동아일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1938년 1월 1일 일면의 일왕 부부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으며 천황이 장병들 걱정에 언제나 군복을 입고 지낸다고 칭송했고 1940년 폐간 전까지 조선일보 못지않은 일왕 찬양과 지원병 동료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창간 100년 사설에서도 강조했던 일제 시절 탄압의 역사.
1940년 8월 강제 폐간되기까지 무려 63회 발매 금지, 489회 압수, 2,400여 회 기사 삭제, 4회의 정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신문 발행이 다시 시작되면 총독부가 어찌 우리를 박해하는 자이겠냐며 고개를 숙였고 일본 친구여란 제목의 사설을 연속으로 실었습니다. 1932년 조선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대불경 사건 돌발, 폐하께선 무사 환행, 흉행의 배후에는 정로의 손이 간접으로, 다름 아닌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의거를 다룬 기사들입니다. 목숨을 건 독립투사들의 의거가 민족지였다는 두 신문에겐 천황 폐하에 대한 크나큰 불순과 무례였고 흉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일제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범죄고 아주 심각한 해악 행위인 것처럼. 1940년 8월 강제 폐간에 대해 두 신문은 자신들의 저항의 징표로 포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일보의 방응모 사장은 폐간되지 않은 다른 월간지 조강을 통해 친일 기사를 쏟아냈고 동아일보 사주였던 김성수의 친일 행각도 이 시기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만뒀어요. 폐간을 당한 게 아니라 자진 문을 닫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아무리 눈속임으로 하려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창간 100년을 맞은 조선일보에게 친일 행각은 그저 오점이었습니다. 그 암흑기에 민족의 표현 기관으로서 일제 강압과 신문 발행 사이에서 고뇌했던 흔적은 조선일보의 오점으로 남아있다. 100년 비바람을 버텨온 나무에 남은 크고 작은 상흔이다. 친일 행각에 대해 그나마 사과의 뜻을 밝힌 동아일보와도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광기가 극에 달했던 일제 말 강제 폐간을 앞둔 시기, 조선 총독부의 집요한 압박으로 저들의 요구가 반영된 지면이 제작된 것은 100년 동아일보의 아픔이며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도 193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친일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은 조선일보. 진실의 수호자들이란 제목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 없거든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항상 드러나 있고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신문에 그것이 버젓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스트레이트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친일 역사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선, 동아 이 두 신문이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특종도 꽤 있었고요. 하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사과하는 게 마땅한 자세일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두 신문이 권력에 굴복하고 시민을 배신한 보도가 일제 강점기 때만 그랬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언뜻 생각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독재 옹호하고 인간 전두환을 미화해서 부각시키고 그런 보도들이었죠. 그러는 사이에 신문사는 또 성장을 했습니다. 조선동아 두 신문이 이번에 지난 100년의 신문을 복원하고 공개하면서 추가로 더 확인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조선동아는 말하지 않는 그 민낯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 권력은 물론 재벌과 이익 집단 등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론직필의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 하에서 저항을 멈추지 않았고 민주화의 물꼬와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두 신문의 평가입니다. 이런 자평은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를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환영하고 전두환을 새 시대의 지도자로 미화하며 찬양했던 역사 역시 그들의 지면 속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유신 체제가 들어섰을 때는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유신 체제를 지지했거든요. 전두환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동아일보도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부역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봐야 돼요.
1980년대 조선동아의 급성장은 독재 권력과의 유착이 밑거름이 됐다는 점도 공인된 사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정권이 물러간 뒤에도 두 신문의 사주들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이나 회장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따라서 80년 8월 전두환 씨에 대한 것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조선일보사는 오공과 유착에서 소리를 택한 일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동아일보의 창간 100년 기념 특집호. 청년 정신을 강조하면서 100년간 국민들로부터 받았다는 격려와 성원의 역사를 내세웠지만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가는 9개월여간 이어졌는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송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를 지운 건 이기룡 등 3명의 일선 기자들이 회사에도 알리지 않은 채 이뤄낸 업적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당시 사주가 나서 사장을 포함한 직원 13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던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마치 일장기 말소 사건을 그 당시에도 기자 몇 명이 그렇게 일을 저질렀던 것을 이걸 뭐 성냥개비로 고루고각을 태운다 이렇게 철부지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동아일보 사주가 자기들이 항일운동을 한 것이냐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유신 정권의 탄압으로 광고가 끊기자 텅 빈 광고면을 독자들이 채워줬다는 점도 역사적 사실로 내세웠지만 역사적 진실을 감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묵한 시절 정권에 맞섰던 언론인들의 기계는 회사가 차지할 몫은 아니었습니다. 동아일보가 당시 내쫓은 언론인 110여 명은 45년째 복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회사 역사, 사사, 기자나 동아방송 PD, 아나운서들이 한 것을 마치 자기 회사가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써놨죠. 왜곡한 거예요. 그때는 다 해서 쫓아내고. 네. 일제강점기와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그 서슬퍼런 권력과 맞선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MBC도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땡전 뉴스라는 비아냥을 듣던 때도 있었고요. 네, 대표적인 게 올해 40주년 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보도입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 무정부 상태 광주라거나 계엄군은 극소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겁니다. 역사적 평가가 이미 수차례 끝난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 개입설이다 뭐다 하면서 왜곡하고 폄훼하는 말들이 최근까지도 버젓이 TV에서 방송되곤 했는데요. 바로 조선 동아가 만든 종합 편성 채널이죠. TV조선과 채널A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신문이 지난 100년 동안 반성을 하기는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권력과 유착해서 급성장한 이 신문이 이제는 언론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은 국가적 재난 상황인 감염병 위기마저 정치적으로 보고 쓴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독 더 그렇습니다. 네, 조선동아 두 신문은 과연 지난 100년에서 얼마나 더 달라졌는지 두 신문의 오늘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창간 100주년 특집호에서 자신들의 오보 몇 가지를 꼽으며 사과했습니다. 대표적인 건 희대의 오보로 꼽히는 1986년 11월 김일성 피살설 보도. 호해까지 내놓으며 김일성 사망을 단정적으로 보도했지만 김일성이 평양공항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틀 만에 세계적인 오보가 돼버렸습니다.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인 현송월이 음란물을 찍어 총살됐다거나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자극적으로 전해 정정 명령을 받은 보도도 언급했습니다. 잘못된 취재 관행과 실수, 과욕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100년 역사에 대한 비판이 엄청난데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렴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정말 지극히 오보로 판명돼서 정정 기사를 낸 것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실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과가 과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조선일보의 오보는 취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에서 비롯된 왜곡성 오보가 많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지난 3월 9일 조선일보 사회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노조원 교육을 위해 딸기 따기 체험을 가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선 모두가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 내고 가야 할 정도로 노조 교육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노조원이 딸기 따라간 사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보였습니다. 2월 중순에 이미 다 조합원들의 공지가 나갔습니다. 딸기 교육은 취소를 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니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노조 측엔 아무런 확인도 안 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병원 측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든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단 한 가지도 안 했으면서 그러니까 변명이 노동조합은 조선일보하고 연락하지 않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노동조합이 되게 비도덕적인 단체로 매몰시키는. 조선일보는 이틀 뒤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딸기밭 오보가 나간 같은 날 70대 여성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 대형 병원에 입원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대구에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지역 병원들이 진료를 거부하자 이를 숨겼던 겁니다. 그런데 기사 중간에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국가의료기관마저 진료를 거부한 것을 두고 즉각 논란이 됐습니다. 보건소가 병원 찾아갔었는데 진료나 검사 거부당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확인을 좀 먼저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오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조선일보는 또다시 정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를 정파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정부의 악재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이거든요. 국민을 볼모로 해서 그냥 자신들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대다수 언론이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공식 명칭대로 코로나19라 쓰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유독 우한 코로나란 용어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쓰면 이 모든 폐렴의 원인은 중국 우한에 있고 중국 전체의 국자를 막지 않은 것이 이렇게 확산되게 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 즉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거죠. 스트레이트는 코로나19 관련 조선일보의 보도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조선일보 지면에서 코로나란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검색했더니 모두 3,274건. 이 가운데 조선일보의 논조를 읽을 수 있는 코로나 관련 사설 110개를 추렸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를 분석했더니 정부, 무능, 실패 등 부정적인 단어가 기사 전반에 많이 쓰인 걸로 표시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 관련 사설과 비교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보도가 계속됐던 석 달 동안 61개 사설을 분석한 결과 삼성병원, 국민, 불안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병원의 허술한 대응을 비판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강조했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는 정부의 무능과 방역 실패를 주로 지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를 보면 이거는 국민이 제대로 잘 안 따라줘서 그렇다. 국민이 잘 따라줘야 된다.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민이 제대로 안 따라주고 병원이나 의료 체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지적을 했지.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속내도 숨기지 않습니다. 방역 실패가 초래했던 초기 코로나 대확산은 신천지 탓이고 의료진의 헌신과 민간 기업의 발빠른 대응은 정부 덕이라고 공치사를 한다. 국민은 이런 코로나 착시 현상 속에서도 지난 3년 나라의 발자취와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을 직시해야 한다. 4.15 총선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 동아일보 역시 칼럼을 통해 독재가 유행병처럼 세계로 번지는 상황. 코로나19는 이들 독재자에게 황금의 찬스라며 어쩌면 이번이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기 전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프레임을 잡아가면서 이 정부의 지지도에도 뭔가 흠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보수 세력들이 어떻든 지지 기반 확장하는 데 기여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지난 100주년 기념호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모두 강조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양극화된 진영 논리가 무한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실을 찾아 할 말을 하는 언론의 사명이 더욱 중요해졌다 했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뿌리내리도록 불편부당, 시시비비의 자세를 지켜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는지조차도 의심스럽고 지난 100년이라는 엄정한 평가와 반성이 없는데 어떤 진정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걸 보면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의 코로나 보도에 대해서 한국기자협회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조선일보 보도는 선을 넘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더구나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할 언론이 이처럼 정파성을 드러낸 적이 또 있었던가. 물론 조선일보는 기자협회가 선을 넘었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늘 팩트를 강조하고 할 말을 하겠다는 두 신문이 혹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